수요가 되게 많고 공급이 없다 보니까 창고에 대한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한 몇 프로 정도 돼요? 12, 3% 정도 될 거예요. 임대 수익률이요? 예예예. 엄청 높은 거예요. 엄청 네. 높죠. 지금 강남의 건물 수익률 한 1, 2%? 그거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10% 수익률 찾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네. 투자의 중요한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원고, 투고, 쓰리고, 투자고, 저는 전민기입니다. 투자고에 이제 인턴제, MC 인턴제가 생겼습니다. 예. 경쟁이에요. 예, 못하면 바로 퇴출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인턴으로 MC 한 분 모셨는데 밥 잘 사주는 언니 아니죠. 예, 부동산 잘하는 언니네 복덕방 변혜인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알파카 부동산 중개법인에서 빌딩 매매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복덕방 언니 변혜인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릴게요. 네. 아, 빌딩을 판다는 거예요? 네, 건물을 거래. 매매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어요. 좀 네. 투자가 좀 크게 네. 큰 돈 만지는 언니. 일부러 큰 돈 만지러 이제 그쪽으로 간 거죠. 좋습니다. 네. 자, 지금 오늘은 정규직이라고 생각하게 해주세요. 네, 열심히 해서 네. 한번 정규직으로. 방송 욕심 있습니까? 약간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 네. 헤매 받고 왔습니다. 자, 그 김현우 소장은 오늘부터 이제 손절이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싫어하더라고요. 자, 오늘 잘 부탁드리고 오늘 손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투자고를 위해서 제주도에서 날아오셨어요. 뭐 이렇게까지. 농담이고요. 자, 제주 산지 직송 바로 김포공항에서 모셔왔습니다. 제주 알마켓의 유튜버 알리고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짜 네. 이거 때문에 제주도에서 오신 거예요? 예, 당연하죠. 뭐라고 설득하던 거예요, 제작진이? 이제 제주도에 사실은 뭐 음. 내놓으라 하는 전문가가 워낙 없다 보니까 예예예. 계속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셨는데 네. 제가 지급해서요 맞습니다. 왜 하냐면 요새 제주도 네. 땅에 대한 어떤 투자라든지 관심 굉장히 높잖아요. 이미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은퇴하고 제주도 가서 살아볼까 아니면 투자 가치로서 좀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분들 많으신데 제주도 원래는 다른 데 사시다 가신 거죠? 네, 원래 저는 이제 고향이 서울이고요. 네. 네, 서울에서 학교 나오고 네. 그러다가 이제 제주 간 지 한 6년 정도 됐습니다. 왜 가신 거예요? 돈 벌러 가신 거예요? 일단 서울 생활이 싫고요. 그다음 돈도 벌고 싶고, 네. 그다음에 시간도 굉장히 여유롭게 쓰고 싶고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잡기 위해서 제주도로 갔죠. 그러면 이제 유튜브 하기 전엔 제주도에 네. 처음에 뭐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제주도에 제가 부동산 컨설팅을 한 지는 네.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아. 그래서 거의 제주도를 거의 일주일에 반은 제주도에 있는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 그냥 제주도로 가자. 제주도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셨군요. 예. 운명적으로 가신 거네. 그러니까 제주도가 사실은 아무나 가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그거 왜 그래요? 왜냐면은 거기가 이제 세시 풍속이 굉장히 좀 이렇게 자리 잡은 곳이기 때문에 예.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어떤 신의 기운이 있다. 그래서 이제 아무나 와서 아무나 다 성공할 수 있는 아무나 다 안착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내가 비행기 타고 가고 싶다고 해서 비행기가 그날 뜰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갔는 데만 날씨가 좋다. 사실 그렇지 않은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신이 불러주셔야 이게 야. 안착할 수 있는 곳이다 근데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리고님 딱 보니까 기운 네. 세게 생겼잖아요. 이겨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제주 부동산 진실 혹은 거짓. 저희가 이제 제주도에 대한 기초 좀 닦아보는 시간이거든요. 바로 시작하기 전에 최근에 이제 제주도 한 달 살기 뭐 몇 달 살기 하시는 분들 뭐 제 주변에도 있고 네, 혜진 씨는 어때요, 주변에? 대학생부터 뭐 저희 또래들도 퇴사하고 나서 제주도 한 달 살기 이런 거 하러 가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요즘에는 이제 남편 서울에 두고서 아이와 어머님들이 떠나시는 맞아요. 경우도 많더라고요. 자, 근데 이제 제주 지역 부동산 거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놀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한 진실 혹은 거짓입니다. 한번 시작을 해보죠. 첫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네, 제주도 부동산 특징을 어떤 블로거님이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여기서 맞는 것, 맞지 않는 거를 한번 알리고님이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도로가 우선이다. 도로가 우선이다. 맞죠? 이건 뭐 서울도 사실 도로가 땅에서 중요하거든요. 2번, 고도 제한에 대한 특징이 강한가요? 제한 있을 것 같은데? 예, 굉장히 많죠. 그쵸. 예.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차이가 대단히 큽니다. 높은 건물 지을 수 있는 해발고도. 곳도 있어요? 해발고도. 해발고도. 예. 이 고도라는 게 해발고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고도 제한이라는 건 거기에 이제 건물도 또 높이 못 짓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이제 도심 지역 안에서 고도 제한인 거고 제주도의 이제 고도는 해발고도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은 이제 물건 단위가 크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아무래도 토지 시장이 전체 거래 건수의 65% 정도 차지하니까 토지가. 네, 토지의 매매의 금액이 크다. 네, 뭐 이런 뜻이 아닐까 그럼 싶어요. 여기 막 주로 막 1000평대 이렇게 막 거래가 됩니까? 그렇죠. 농사 짓는 땅들이 보통은 5,000평 단위이기 때문에 엄청 집 지을 수 있는 크네요. 땅이나 500평 미만이지 나머지 농지들은 거의 다 5,000평 이상입니다. 그러다 와. 보니까 금액이 커지죠. 5,000평이요? 예. 와, 그렇군요. 예. 그거 사서 뭐 하나요? 거기다가 이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분들도 거의 있고. 대부분이죠. 농사를 예, 져요. 예, 아, 예, 예. 그렇구나. 예, 예, 예. 다음 거는 네, 금매는 상속 물건이 많다? 아무래도 이제 상속하게 되면 가족들 간에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상속받는 거기 때문에 분쟁 소지가 많으니까 야 그냥 빨리 돈으로 우리 결산하자 이런 경우니까 아무래도 좀 스피드 있게 좀 금매 처리가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예. 제주도에 부모님 계시고 땅이 있는데 뭐 네네. 가족들은 다른 곳에 있더라도 거기 이제 돌아가시면 그걸 이제 그쵸. 가족들끼리 나누기 위해서. 예, 나눠야 되니까. 네. 예, 근데 이거는 좀 상속 또는 증여와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요? 살아 계시든 돌아가시든 똑같이 나누는 과정에서 좀 네. 스피드 있게 금매의 물건들이 좀 그렇군요. 많이 나오는 건 네.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알기로는 육지 사람들 가면 좀 텃세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거든요. 대단 심하죠. 심해요. 네네네. 대단 심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들 좀 꼬시려면은 그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네네. 그 우리들의 블루스 최근에 드라마 보셨어요? 저는 못 봤는데 네. 뭔지 알아요. 거기 그 한지민 씨가 또 텃세 때문에 고생하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제가 그 드라마를 보고 너무너무 와닿는 게 많았는데 이게 네.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는 좀 자리 잡으셨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거는 이제 틀린 문제예요. 오. 예, 그 괜당 문화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없어지긴 어려워요. 세대 교체가 돼야 됩니다. 제주도가. 예. 그럼 어떤 식으로 텃세를 부리세요?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 내가 어. 갔는데 뭐 도심지 안에서 커피숍을 제가 오픈을 했어. 음. 그럼 망하죠. 안 오는구나. 예예. 관광지에 가서 커피숍을 차려야지 도심지 안에 가 차리면 아무도 안 옵니다. 예예. 내가 아는 내 친구네 커피숍에 가지 도심지 안에서는 어쨌든 아. 지인들이 없으면 거기 창업을 하면 거의 망하죠 100%. 아, 그러니까 보통 여기 서울에서 이제 가서 네. 사업하시는 분들은 관광지, 그렇죠? 그렇죠. 예. 타겟을 정확하게 맞추고 나서 창업을 해야 되는 약간 그런 리스크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이거 좀 흥미롭네요. 예, 다음 질문 가볼까요? 제주도민 물건은 조용히 나온다? 예. 그러니까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지 않은데 이제 토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토지를 매매한다고 하면 그 집안이 망하는 줄 알아. 그 매도하시는 분이. 그래서 조용하게 팔아라. 그렇기 때문에 물건이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나오는데 네. 비공식적으로 뒤로 나오는 거죠. 아. 뒤로. 그러다 보니까 중개하는 이제 이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매물을 직접적으로 공식적으로 받기가 어려워요. 매도하시는 분은 땅이 이제 매각이 되면 우리 집이 무슨 일 있다. 그래서 동네가 난리가 나요. 아, 쟤네 야, 좁으니까. 뭐 망했나봐. 저거 그렇죠. 팔았대. 집에 문제가 있어. 그래서 아. 그런 부분들이 이제 괜다보다는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건지 다 알기 때문에 괜다고요? 괜다. 괜다. 네, 그러니까 서로 이웃 사촌끼리 내 일인 양 다 이거를 일거수일투족을 다 확인하기 때문에 딱 네. 판다 그러면 이 집에 무슨 일이 났구나 사단이 났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매매를 할 때 조용하게 그리고 번지가 오픈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중개하시는 우리 중개 소장님들이 물건 받기가 어려운 시장이에요. 진짜 어려울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건축비가 더 비싸다. 짓는 거보다 있는 거 사는 게 더 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건 너무 당연하죠. 어. 왜냐면 제주도니까 모든 이게 건축 자재나 이런 것들이 자체 조달이 안 되잖아요. 배로 와야 되는 물류비가 있기 때문에 그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25%에 30% 정도 비싸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창고 수익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 창고나 이런 걸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네네. 이 공항에 가까울수록 좋습니까? 그 이제 너무 당연한 건데 앞서 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물류비가 비싸다고 했잖아요. 네. 그 물류들이 적치할 수 있는 창고가 당연히 항만 근처에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요가 되게 많고 근데 공급이 없다 보니까 창고에 대한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네. 예. 한 몇 프로 정도 돼요? 창고에 대한 수익률이 그래도 한 12, 3% 정도 될 거예요. 임대 수익률이요? 예예예 임대 엄청 수익률이. 높은 거예요. 엄청 거예요? 높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강남의 건물 수익률이 한 1, 2%? 그거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워낙 비싸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여기가? 시가 상승률이 이제 높으니까 음. 임대 수익률은 그 정도밖에 안 나오고. 우리가 10% 수익률 찾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주도 부동산 특징들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질문 우리 혜인 씨가 좀 한번 물어봐 볼까요? 제가 제주도 네. 공부하면서 되게 신기했던 게 연세 계약이 되게 많다고 하던데 저희는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거든요. 네. 그 왜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서울 같은 데는 우리가 갭 투자나 이렇게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물건들을 투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주도 분들은 그 전세금이나 이런 보증금을 받아서 투자에 관련된 내용이 의사가 없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전세보다는 당연히 연세 그리고 월세를 안 한 이유는 속 썩는 게 싫으니까 그리고 물건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이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거의 임대 물건의 80%가 연세 물건이에요. 서울에서 보통 전세금 받은 그 돈으로 뭐 다른 거 투자한다든지 예. 하는데 거긴 그럴 게 없다는 거예요. 투자할 만한 이유가 없어. 아 그렇구나. 예. 아, 되게 특이하네요, 예. 진짜 시장이. 그럼 이거 뭐 사정사정하면 월세나 전세로 돌려주지 않습니까? 근데 안 돼요? 이제 임대인분들이 거의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연세 무조건. 보증금 받아서 나 돈 쓸 거 없다. 그렇게 하고 월세는 더 안 하려고 하죠. 왜냐면 월세 안 내면 속썩이니까 그런 거 절대 싫어요. 보증금 받고 신경 이런 쓰는 거 거보다도? 자체를 싫어요. 아 그래서 한 방에 끝내는구나. 예. 근데 이제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물건이 없어. 음. 임대 물건이 없다 보니까 임대인이 거의 주도하는 시장 그리고 매도자가 주도하는 시장 그게 핵심이에요. 네네 좋습니다. 제주도는 부동산 간의 매물 공유가 아까 전에도 이제 또 어렵다고 예, 하셨는데 그러면 뭔가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뭐 발품을 팔아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랬기 때문에 사건 사고 굉장히 많아요. 제주도가 그래요? 사기 사건. 왜냐 물건이 공식적으로 우리가 지번이라든지 이게 오픈이 돼야 되는데 오픈되지 않고 암암리에 거래가 되는 거래 건수들. 그래서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루방 앱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해서 하루방 출시했습니다. 앱이요? 예. 하루방 앱이. 예, 제주도에 이제 하루방 앱. 죄송해요. 난 앱이라는 줄 알았어. 이름이 앱 이름이. 아니야. 하루방 앱. 난 그 앱 이름이 하루방 앱이라는 줄 알았어. 알겠습니다. 그렇구나. 재밌네요. 네. 네. 그러면은 이 발품을 팔 때도 예. 아까 텃세 있다고 하셨는데 외지인한테 팔기는 팝니까? 땅 같은 것들을? 그거는 근데 제주도가 전체 거래 건수 중에 60%가 직거래예요. 직거래? 예, 중개 거래가 35%밖에 안 돼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지금도 60%는 직거래 시장에 지금 현재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재밌네. 저는 제주도로 가면 안 되겠네요. 왜요? 전 중개업 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그 상가나 카페 공유도 좀 어렵습니까? 똑같죠. 예. 아, 물건들이 공유가 왜냐면 직거래를 하고 네. 요즘 뭐 당근마켓 많이 쓰잖아요. 거기에 물건 올려서 임차인들끼리 본인들끼리 직거래하는 시장이 엄청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럼 서울 사람들이 약간 예. 제주도 투자한다라는 거는 약간 관광지나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쏠려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역적인 선정을 굉장히 잘 해야 될 것이고요. 육지분들이 와서 창업을 한다고 했을 적에는 네. 주의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효리 씨는 어떻게 거기 잘 들어갔네? 이효리 씨는 보세요. 돈 있죠. 시간 있죠. 네. 그리고 돈 벌만큼 벌었으니까 자기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즐겨야죠. 정말 딱 맞는 곳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효리가 사는 곳에 대해서 얘기해도 좀 끝이 없어요. 전 진짜 좋은 곳에 살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그 지역마다 좀 빈집이 골치예요. 이제 서울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그런데 제주도에도 그런 빈집 매매나 이제 빈집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나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주도가 빈집이 많지가 않아요. 안 많아요. 네, 지금 얘기해준 빈집 리모델링에서 빈집이 많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빈집을 두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단독주택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공동주택이 있을 수 있어요. 공동주택 빈집이 미분양이에요. 지었는데 이제 분양이 안 된 거. 네네. 네, 그거는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고 옛날 구옥. 예, 구옥을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내가 살던지 뭐 카페를 한다든지 게스트하우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빈집에 대한 부분들이 단독주택인데 단독주택 빈집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엄청 비싸요. 네. 한 5년 전에 그 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팔렸고 맞아, 에어비앤비도 많이 집값이 했고. 거의 뭐 4억대에서 이렇게까지 가요. 네. 한 몇 평 정도 가요? 대지 한 100평에 건축이 한 뭐 제주도 집은 이렇게 동이 3개가 돼 있어요. 뭐 안거리, 바깥거리, 뭐 예, 이렇게 창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세 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하나 살고 게스트룸 2개 하고 쓰고. 그래서 그걸 되게 많이 좋아하는데 아. 그런 집들이 거의 없어요. 이제는 없다. 예, 없어요. 진짜 찾기 어려워요. 그럼 만약에 지금 이제 제주도에 좀 투자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어떤 쪽을 좀 살펴봐야 돼요? 두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네. 네, 첫 번째는 토지 쪽을 투자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주택 쪽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임대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제주 도심 지역에 주택을 하시는 게 맞고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토지를 이제 하실 분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뭐 동쪽이나 서쪽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투자할 수 있는 곳들이 그렇기
이제 지역적으로 조금 나눠져 있고 물건도 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돈 있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투자하는 것보다는 네. 내 투자 성향이 어떤지 그리고 지역적인 부분들과 내가 투자에 대한 기간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정확한 플랜을 가지고 해야지 그냥 막 돈 대리가 할게 이러면 100% 망할 실패합니다. 것 같아. 그렇군요. 아니 어디 인기라고 하면 가보지도 않고 막 바로바로 사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특히나 제주도에 세컨하우스 한다고 해서 막 세컨하우스 붐 해가지고 막 애월이나 이런데 많이 하시는데 그거 사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많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 듣고 하는 투자는 다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후회하는 이유가 뭐래요? 샀는데 내가 처리가 안 된다거나 아. 내가 잘 사용 안 해가지고 관리가 힘들다거나 그렇지. 예, 신경 쓰지 못해서 뭐 집이 막 처치 곤란한다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죠. 예. 네네네. 우리 혜인 씨 뭐 궁금한 거 있습니까? 제주도에 대해서? 저는 그 중개사로서 네. 그 사실 제주도가 그런 녹지 지역이나 이렇게 토지의 용도가 되게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관리 지역이라 토지를 투자할 만한 바운드는 굉장히 넓은데 네. 그 관리 지역 중에서 우리가 황금성이라고 하죠. 남한테 팔 수 있어야 되잖아. 그 집을 지을 수 있어야 되잖아. 네, 네. 그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한정돼 있어요. 왜냐 상하수도 때문에 모든 땅이 상하수도 깔리지가 않아요. 아 그렇구나. 예, 상하수도 네. 없이 집을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런 한계에서 그러면 어디가 수도가 있고 어디가 없느냐를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하루방 앱을 저희가 개발한 거예요. 이 땅이 돈이 되겠냐 알고 싶잖아요. 예, 그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바로바로. 네. 자, 제주도에 대한 우리가 기초 수업 1부에서 나눠봤습니다. 하루방 앱에 그런 게 다 있다고 하니까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서는 이제 조금 더 심한 수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